3단원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서 A5 빼기 A3은 6, A2 더하기 A3은 11. 이때 10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인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일반항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항 A에는 A 더하기 n-1D라는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을 알고 있죠. A는 첫째 항이고요. D는 공차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A랑 D가 다 안 나와 있지만 이 두 가지 단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이제 A5는 A5 빼기 A3은 이제 A 더하기 4D 빼기 A 더하기 2D예요. 그럼 사실 일반항 공식 없이도 A5가 A 더하기 4D라는 사실, A3이 A 더하기 2D라는 사실은 알 수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일반항에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5하고 3을. 이렇게 계산하면 A가 지워지고 2D가 남습니다. 즉 2D가 6이기 때문에 우리가 D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D는 3입니다. 그리고 A 더하기 A3 얘는 A 더하기 D 더하기 A 더하기 2D입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2랑 3을. 자, 얘는 계산하면은 정리하면은 2A 더하기 3D고요. D가 3이라 그랬으니까 D에다 3을 넣읍시다. 그러면 2A 더하기 9고 얘가 11이래요. 그럼 2A는 2가 되고 A는 1이 됩니다. 자, A랑 D 다 구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0항은 금방 구할 수가 있죠. A 더하기 9D인데요. 1 더하기 27이니까 답은 28이 됩니다. 얘가 답이에요. 답은 28. 1번 문제 간단한 문제였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 공식 알아야 되고요. 이제 식 두 개 나온 걸로 우리가 A랑 D를 구하면 돼요. A랑 D를 구해서 일반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10번째 항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지우고 이번 문제로 갈게요. 필기해야 되는 사람은 그 전에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자, 이번 문제 5개의 수 2x, 8y, 14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등차 수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x는 2분의 2 더하기 8. a, b, c가 등차 수열이면은 등차 중앙식이 b는 2분의 a 플러스 c다 이런 식이 있어요. 이게 등차 중항식이에요. 가운데 있는 항,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은 양쪽 항의 평균값이다. 그래서 얘는 x는 5가 나오고요. y는 2분의 8 더하기 14니까 얘는 11이 나오네요. y는 11, x는 5. 11에서 5 빼면 답은 6이 나옵니다. 1번입니다. 등차 중항식만 알고 있으면 금방 1번보다도 오히려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등차 중항식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우고 3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두 등비수열이 나왔어요. AN과 BN은 등비수열이고요. A3 곱하기 B3 값을 알려줬고 A5 곱하기 B5 값을 알려줬어요. 그때 A9 곱하기 B9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둘 다 등비수열이에요. 둘 다 등비수열.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AN의 첫 항 AN의 첫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BN의 첫 항을 다르게 표현해야겠죠? 다른 수열이니까 B라고 하고 공비는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얘도 공비가 있는데 얘랑 다르니까 얘는 S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못 구하는 사람들은 이 일반항 공식을 써도 돼요. 일반항 공식. A 곱하기 R의 n-1제곱.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B에는 B 곱하기 R의 R이 아니죠. 얘는 S죠. 공비가. S의 n-1제곱.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에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그래서 A3 곱하기 B3은 AR의 제곱 곱하기 BS의 제곱이 됩니다. 얘가 그리고 8이 되는 거예요. 좀 정리했을까요? AB R제곱 S제곱 얘는 8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A3이 AR제곱이고 B3이 BS제곱인 거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데 모르겠으면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도 돼요. 각각 3을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A5, B5는 AR의 4제곱 곱하기 BS의 4제곱이고요. AB, R 4제곱, S 4제곱 얘는 16이 나오는데
이 두 식을 연립을 할 거예요. 이 두 식을 연립할 건데 등차 수열에서는 우리가 연립을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등비 수열에서는 조금씩 항상 연립하는 거를 잘 해야 돼요. 좀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누기 이용할 겁니다. 1번식 분의 2번식을 구할 거예요. 1번식 분의 2번식. 1번식 분의 2번식. 구하면은 AB R제곱 S제곱 분의 AB R 4제곱 S 4제곱은 8분의 16이 나옵니다. 좌변끼리 얘분의 얘는 8분의 16. 그쵸? 그래서 약분할 걸 해주면은 AB 다 없어지고요. 얘도 다 없어져요. 두 개씩. 그래서 R제곱 S제곱은 2가 나와요. R제곱 S제곱은 2가 나옵니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9, B9를 나타내 볼게요. AR로, ARPS로. AR의 8제곱, BS의 8제곱 되고요. AB, R 8제곱, S 8제곱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R제곱, S제곱은 알고 있는데 AB는 몰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꿔줄 거냐? 우리가 위에 알고 있는 거. R 4제곱, S 4제곱 값으로 써주고, 이거 알죠, 지금? AB, R 4제곱, S 4제곱. 그리고 여기다 옮겨 쓸게요. R제곱, S제곱은 2다. 여기다 옮겨 쓰고,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여기다가 또 R 4제곱, S 4제곱을 곱하게 되거든요. 자, R 8제곱, S 4제곱을 4제곱씩 나눠 쓴 거예요. 왜? 그렇게 나눠 쓰면 얘가 16이란 걸 아니까. 얘가 16이란 걸 아니까. 그래서 얘는 16, R 4제곱, S 4제곱이 되는데, 또 R 4제곱, S 4제곱은 R제곱, S제곱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2의 제곱 4가 되고, 16 곱하기 4에서 답은 64가 나와요. 이게 답이에요. 64가 답입니다. 조금 풀이가 길어졌는데 일단 문제에서 알려준 거 두 가지 단서로 식 두 개를 만들어요. 식 두 개를 만들고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여기 R제곱 S제곱을 구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 정리해서 이 부분 16 대입해주고 이 부분에 우리가 구한 R제곱 S제곱을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필기 필요한 사람 멈춰놓고 하시고 마찬가지로 지운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자, 서로 다른 세 수 A, B,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자, 순서대로 이런 경우면은 등비 중앙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줘도 돼요. 세 수가 나왔으니까 연속으로 순서대로 등비 수열인 세 수가 나왔으니까. 다음 중 얘와 값이 같은 것은, 자, 로그가 나왔는데 로그 나오니까 좀 다들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예전에 배웠던 로그 성질 간단하게 이용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등비중앙식을 좀 써볼게요. 등비중앙식을 쓰면 B제곱은 AC다. 이게 바로 등비중앙의 식이에요. 가운데 있는 항이 등비중앙인데 등비중앙 가운데 있는 항 제곱하면 영향 끝값의 곱과 같다. 이거는 간단하게 증명도 가능하고 수업 시간에 잘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로그 A의 X분의 1 더하기 로그 C의 X분의 1. 자, 로그끼리 이제 뭐 더하고 뭐 하고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성질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야 해요. 이 정도는. 성질들을 쓰려면 밑이 일단 같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밑이 같으면 좋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밑이 다르고 다 분모로 가 있죠. 그래서 밑변환 공식 쓸 거예요. 이거 두 개 밑이랑 진수랑 바꾸면 역수된다. 밑이랑 진수랑 바꾸면 역수된다는 로그의 성질 밑변환 공식을 쓸 겁니다. 밑이랑 진수랑 바꾸면 역수가 되죠. 이건 예전에 배웠던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밑이 같아지고요. 더해져 있는 건 합치면 어떻게 되냐? 합치면 곱이 돼요. 이것도 로그의 성질입니다. 근데 A씨가 뭐래? A씨는 B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로그 X의 B제곱 되고요. 이 앞에 이 위에 있는 지수 2는 또 앞으로 내려온다는 로그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 로그 X의 B로 정리가 되는데 이게 바로 4번에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문제 어렵지 않아요. 등비중앙식 이용해서 등비중앙식이랑 이제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식 정리만 해주면 로그식 정리만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로그 성질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밑변환 공식 더하기는 합쳐서 곱하기 지수는 밑으로 내려가고 앞으로 내려가고. 오케이.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SN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 부분은 일단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k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sn을 알려줬는데 물어본 거 이제 말해준 건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도 계속 나오는. sn은 이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얘기하고 그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합의 식을 알 때 합의 식을 지금 알려줬죠. sn의 식을. 이때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일반항 an을 항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먼저 a1은 따로 구해야 되는데 a1은 S1이랑 같아요. S1이 첫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그냥 첫째 항 하나만 있는 겁니다. 의미 자체가 A1이랑 같아요. S1은.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2에 2-1제곱 더하기 K가 되는데 얘는 1이니까 2 더하기 K가 돼요. 첫째 항은 2 더하기 K고 그 다음 둘째 항부터는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는데 구하는 방법은 Sn 빼기 Sn-1입니다.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바로 이렇게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Sn에서 Sn-1을 빼면 돼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얘는 이게 나중에도 계속 나와요. 이게 n항까지 합이고 이게 n-1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빼버리면 an만 딱 남습니다. 의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sn을 알려줬죠. sn은 얘입니다. 그리고 sn-1은 여기다가 그냥 n-1만 대입하면 돼요. n 대신에 n-1 대입. 이렇게.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겠죠? n자리에 n-1만 대입한 겁니다. 그럼 2에 2n-1 더하기 k 마이너스 2에 2n-3이 돼요. 2n-3 2n-2 1이니까 분배하면 빼기 k가 되면서 k가 지워집니다. 정리해주면 2에 2n-1 빼기 2에 2n-3인데요. 이 식을 이제 정리하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묶어준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묶어준다고 생각.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어떤 게 더 쉽게 와닿는지는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n은 2를 2n-1번 곱한 거고 n은 2를 2n-3번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좀 변형을 해줄 때 어떻게 변형을 해줄 수가 있냐?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2의 2n-3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앞에 식을. 이거 지수법칙 써서 계산하면은 2의 2n-1제곱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를 빼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4를. 2의 제곱을.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지수법칙 쓰면 위에 거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똑같아지죠.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2의 2n-3으로 묶어주면 2의 제곱 빼기 1이 되고요. 2의 제곱 빼기 1은 3이잖아요. 3. 그래서 3 곱하기 2의 2n-3이 됩니다. 즉 an은 정리하면 a1은 2 더하기 k고요. an은 3 곱하기 2의 2n-3 이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근데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돼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 식을 보면 여러분 얘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이게 왜 등비수열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2부터 대입해 보면은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 나와요. 이게 사실 등비수열의 일반화 형태거든요.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 2를 내려서 4의 n제곱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뒤에도 묶어주고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왜 등비수열인지를 말을 해줘야 되려나?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2에 2로 묶으면 n-2분의 3제곱 되잖아요. 2로 묶으면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3 곱하기 4에 n-2분의 3제곱이 되고요. 이게 n의 숫자를 넣을 때마다 4가 곱해지는 이게 지금 이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공비가 4인 등비수열. 대입해보면 알아요. n에 2 대입해보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좀 더 쉬우니까 n에 2 대입하면 몇 나오죠? 4-3이니까 6 나오죠. 6 A2는 6 한번 구해보세요. A2는 6 A3은 여기다가 3 대입한 거죠.
3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곱하기 3, 24. A4는 여기다 4 대입한 거죠? 그럼 2의 5제곱이니까 30 곱하기 3은 96. 이렇게 나와요. 보면 알겠지만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 나옵니다.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에요. 약간 이 부분의 설명이 이렇게 길어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가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열은 A에는 둘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 돼요. 둘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 되는데 첫째 항에서 둘째 항 넘어갈 때가 등비수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등비수열이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 이것까지 등비수열이 되려면 뭐를 만족해야 되냐? 이 위로 올라와서 얘기할게요. 여기다 1을 넣은 거. 3 곱하기 2의 2n-3에 n1 대입한 값과 뭐가 같아야 돼요? 위에 a1과 같아져야 돼요. 그래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첫째 항에서 둘째 항 넘어갈 때는 등비수열이 안 됩니다. 이게 같아져야 첫째 항부터 둘째 항 등비수열이 된다. 즉, 이 문제는 이걸 두 개를 갖다고 놓고 K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할게요.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나옵니다. 그쵸? 이게 마이너스 1제곱은 3 곱하기 2분의 1이죠? 따라서 2분의 3 나오고요. 2분의 3이랑 2 플러스 K랑 같아져야 돼요. 이 부분. 따라서 K는 2분의 3 빼기 2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AN을 구해야 됩니다. AN 구할 때는 A1 따로 구하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SN에서 SN-을 빼는 거. 그래서 이 식을 구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 식이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보고 이거 등비수열이네. 둘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 되는데 첫째 항부터 되려면 여기 A1 값과 여기에 1 대입한 값이 두 개가 같아져야 되는구나 해서 K 값을 구해주는 문제였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수열 A에는 n자리의 자연수이고, 수열 A에는 n자리의 자연수이고, AN의 각 자리의 숫자는 1 또는 0이며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1은 1, A2는 10, A3는 100일, A4는 1010. 이때 A20의 값은, 자, 여러분 AN의 각 자리 숫자는 무조건 1 아니면 0이래요. 그래서 A1은 무조건 1이어야겠네요. 왜냐면 A1이 0이면은 한 자리의 자연수가 안 되잖아. A1은 한 자리의 자연수여야 되는데 A1이 0이면 자연수가 아예 안 되죠. 그래서 A1은 무조건 1. 여기 예시에 따라서 예시인 경우밖에 없는 거죠. A2는 두 자리 자연수인데 1, 1이 오면 안 돼요.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1, 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예시대로밖에 안 나와요. 수열이 예시대로밖에 안 나오고, A5는 10, 10, 1이 되는 거죠. A6는 10, 10, 10, 6자리 자연수. 그 1, 0이 왔다 갔다 해서. 이런 식으로 A20이 어떻게 되느냐. A20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사실 이거 뭐 노가다로 해도 구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당연히 아니겠죠.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기를 보면 또 그냥 1010 이렇게 안 써져 있죠. 얘는 사실 1010을 20번 하면 돼요. 사실 20번 하면 되는데 답에 그런 게 없잖아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여기서 다른 규칙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자, A1은 일단 그냥 1이고요. 1이고 A2를 보면은 얘가 10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A3 짝수항만 좀 볼까요? 우리 짝수항만. 얘는 A10의 1제곱. 얘는 지금 1000에다가 10을 더했죠. 10의 세제곱에다가 10의 1제곱을 더한 거예요. A4는 1000에다가 10을 더한 거예요. 1000에다가 10. 그쵸? A2는 10. A4는 1000에다 10 더하고, 그 A6는 10만에다가 10만은 이제 10의 5제곱. 10의 5제곱에다가 1000도 더하고 10도 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짝수항만 지금 보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0번째 항이 짝수항이니까. 만약에 홀수항 구하라고 했으면 홀수항만 규칙 찾아주면 돼요. 이 문제는 홀수항도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좀 더 보기 위해서 A8까지 볼게요. A8은 이제 101010이 4번씩 총 8자리가 나오는데, 얘 보면은, 10에 7제곱 더하기 10의 5제곱 더하기 10의 3제곱 더하기 10의 1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의 7제곱. 공이 7개죠? 이런 식으로. 그럼 A20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규칙을 이렇게 찾는 거죠. A20은 101010이 20자리가 있는 건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지금 보면은 이제 A2가 10의 1제곱만 나오고, A4면은 10의 3제곱 더하기 1제곱, A6면은 5제곱, 3제곱, 1제곱, A8이면은 7제곱, 5제곱, 4제곱, 1제곱이니까 A20이면 10의 19제곱부터 나오는 거죠. 규칙선을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19제곱부터 나오고 17제곱 쭉 더해서 홀수인 것끼리 더해서 10의 1제곱까지.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돼요. 등비수열의 합. 거꾸로 썼는데 얘를 순서 바꿔서 쓰면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쓸게요. 순서를 10의 1제곱 먼저 쓰고 10의 3제곱 그 다음 쭉쭉쭉 10의 19제곱까지 이렇게 더한 건데,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10의 제곱인 100인 등비수열의 합이 됩니다. 첫째 항 10, 둘째 항이 1000, 10의 3제곱. 지금 110 곱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합을 구하면은, 등비수열의 합 공식으로 합을 구하면 R-1분의 A20은 이제 등비수열의 합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R-1분의 A 곱하기 R의 몇 제곱, 항이 몇 개냐? 1부터 19까지인데 홀수만 있잖아요. 항이 몇 개야? 이거 뭐 일반항 구해서 해도 되는데, 일반항 구하면 이제 이 위에 부분 일반항 구하면 2n-1인데 이게 19가 돼야 되니까 n은 10이 나와요. 10. 그러니까 항이 10개예요. 10개. 1, 3, 5, 7, 9 해서 항이 10개 나와. 그래서 100의 10제곱 빼기 1이 나옵니다. 항이 10개인 거 여러분 알아내야 돼요. 1, 3, 5, 7, 9에서 19까지 해서 항이 10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얘 계산을 하면은,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일단 밑에 거는 99로 계산을 하고요. 99로 계산을 하고, 위에 거에서, 이렇게 볼게요. 위에 거에서, 99분의 10 곱하기 10의 20제곱으로 바꿀게요. 10의 20제곱. 10의 제곱의 10제곱이니까 10의 20제곱 바꿀 수 있죠. 오케이? 네, 99분의 10의 21제곱 빼기 10이죠. 10의 21제곱 빼기, 예. 왜 이렇게 됐는지 알죠? 100을 10의 제곱으로 바꿔서 지수법칙 쓰면 10의 20제곱 되고, 10을 또 분배해 준 겁니다. 답에 나와 있는 건 이 모양으로 나와 있네요. 99분의 1 앞으로 빼고 10의 21제곱 빼기 10. 이 모양이 바로 보기에서, 이게 답입니다. 보기에 5번에 있네요. 5번에. 99분의 1 곱하기 10의 21제곱 빼기 1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이 규칙 찾기가 좀 힘들어요. 이걸 찾아줘야 돼요. 이걸 찾아줘서, A의 20번째 항은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등비수열의 합은 우리가 공식을 써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구나. 따라서 A20제곱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주고. 조금 어렵죠? 예.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또 풀어주면 되고, 홀수항끼리도 얘는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홀수항끼리 찾으면은 규칙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하고자 하는 게 홀수항이면 이 규칙을 쓰면 되겠죠. 이게 1이기 때문에 10의 0제곱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홀수항끼리도 규칙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홀수항, 짝수항은 이제 10의 거듭제곱의 합에서 홀수제곱의 합이 되는 거고, 홀수항은 10의 거듭제곱의 합에서 짝수제곱의 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홀수항의 규칙도 찾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7번 문제는 다행히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우리가 성질만 잘 알고 있으면. 자, 먼저 1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입니다. 얘는 이제 더하기는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랬죠?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고, 이게 갑자기 곱하기가 되는 건 말도 안 되죠. 더하기는 나눠서 그대로 더하기. 그 다음 2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C는 상수입니다. 그냥 숫자. 뭐 2나 3 같은 숫자. 얘가 그냥 C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얘는
K를 1부터 N까지 어쨌든 C를 더한 거기 때문에 C가 몇 번 더해지는 거야? K가 1일 때도 N은 C고, K가 2 대입해도 N은 C고, K에 N 대입해도 C가 나와요. C가 N개가 나와서 C 곱하기 N이다. C는 아닙니다. 그냥 C로 나오는 게 아니고 N을 곱해서 나와야 됩니다. 3번 같은 거 보면은 3번은 지금 얘가 상수라고 했죠. 숫자. 숫자는 시그마 밖으로 빼서 계산해도 된다 그랬어요. 3번이 답입니다. 3번. 상수는 밖으로 빼서 곱해줘도 돼요. 이건 성질에 있는 겁니다. 자, 4번은 뭐가 틀렸냐? 4번은 그냥 나누면 안 돼요. 나누기는 시그마 절대로 나누면 안 됩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 시그마 절대로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 시그마 나눌 수 있는 거는 더하기랑 빼기만 시그마를 나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얘랑 얘만 시그마를 나눠 쓸 수 있고, 여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얘만 나눠 쓸 수가 있고, 상수곱만 앞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얘 C는 상수가 얘는 상수가 아니잖아. 이렇게 절대 나누기랑 곱하기는 절대 나눠 쓰면 안 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기본 성질에 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8번도 동그라미 3개짜리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의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렇게까지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일단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의 k제곱은 k의 값을 여러분들이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결국 부호 결정해주는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 1 k제곱은 부호를 결정해줍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풀게요. 하는 거 잡을 수 있으니까. k는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인데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일단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의 k제곱이 앞에 있으니까 곱하기는 함부로 시그마 나눠주면 당연히 안되고 얘도 빼줄 수가 없습니다. 상수가 아니어서.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의 k제곱은 k에다 홀수를 대입할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k에다 짝수를 대입할 때는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부호 결정하는 겁니다. 부호를 결정해주는. 그래서 k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나와요. 마이너스 2의 제곱. k에다 1 대입하면 뒤에 게 2의 제곱이죠. 앞에 건 마이너스고 k에다 2를 대입하면 앞에 게 플러스가 되고 뒤에는 3제곱이 됩니다. 플러스 3제곱. 다시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제곱 되고요. 다시 4 대입하면 플러스 5제곱 됩니다. 마이너스 6제곱 플러스 7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19 대입하면 마이너스 20제곱 되고 20 대입하면 플러스 21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더해 뭐 공식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사실 얘를 전개한 다음에 얘만 없으면은 이거 전개한 다음에 그냥 공식 쓰면 되거든요. 이 앞에 것만 없으면. 앞에 게 있으니까 이 전개한 다음 공식 쓸 수도 없고요. 대입해 봤더니 뭐 없어지는 것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캐치해 줘야 될 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을 만들어주는 걸 캐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써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21의 제곱하면 20제곱이죠.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순서 바꿔서 써준 거예요. 그러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다 나오죠. 여기 이 다음에는 9 마이너스 8제곱 그 다음에는 뭐 11 마이너스 10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은 합차공식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다 되겠죠. 중간에 있는 애들도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뺀 부분들이 전부 다 1이 돼요. 이 부분들이 1은 곱하면 그냥 생략해도 되죠. 1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전부 다 1 다음 것도 9 빼기 8이니까 1 그 다음 거 11 빼기 10이니까 1 얘도 1 다 1 돼서 그냥 없애주면 돼요. 1 곱하는 거는 그냥 생략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4 가로 쳐줄까요? 가로 안 쳐도 되지만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점점점 21 더하기 20까지만 남아요. 얘네들이 남아. 그러면은 이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러면 얘 순서 좀 바꿔서 써주면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점점점 20 더하기 21이 되는 거예요. 즉 이 값은 정리했더니 그냥 2부터 21 더한 겁니다. 2부터 21 더한 거예요. 그러면 2부터 21은 더할 수 있잖아. 뭐 등차 수열의 합공식 써도 되고 시그마 공식 써도 되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 씁시다. 얘 지금 항이 20개거든요. 2부터 21이니까 이 정도 숫자에서 셀 수 있죠. 1부터 21이 21개니까 2부터 21은 항이 20개입니다. 그래서 2분의 등차 수열의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n 20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등차 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계산해주면 얘는 10 맞죠? 10 230이 나오네요. 230. 답은 230.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인데 대입을 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고 합차공식 써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보고 이렇게 바꿔주고 합차공식을 생각하는 게 핵심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합차공식 쓰면 1인 부분 다 지워지고 결국에는 2부터 그냥 21까지 더한 값,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우고 9번으로 넘어갈게요. 필요한 사람들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9번. 첫째 항이 4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 이 식을 만족을 시킨대요. 그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항이 4,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자, 이거는 먼저 AN을 구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부터 풀게요. AN은 4 더하기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 AN은 첫째 항 4 더하기 n-1 D, D가 3이죠. 그럼 AN은 계산해주면 3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3n 플러스 1. 첫째 항 1 대입하면 4 나오죠. 이거 한번 확인해주고.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입니다. N까지 루트 AK 더하기 루트 AK 플러스 1 분의 1입니다. 여기다 그냥 AK 쓰고 바로 대입할게요. AK는 여러분 3K 플러스 1이죠. AN이 3N 플러스 1이니까 AK는 N자리에 K만 넣는 거고요. 여기다 바로 대입합시다. 루트 AK라고 했으니까 루트 3K 플러스 1이고요. 더하기 루트 AK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저거 바로 못 구하는 학생들은 여기다 구해놔도 돼요. K자리에 K 플러스 1만 넣으면 되니까 계산하면 3K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3K 플러스 4 분의 1. 얘가 3분의 5라 그랬는데 결국에 얘를 좀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 계산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얘는 공식 쓸 수 없는 애기 때문에 식을 조작해 준 다음에 대입해서 막 지워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식입니다. 즉 유리화를 시켜서 식을 조작을 해주고 그 다음 대입하면 아마 많은 것들이 지워질 거예요. 그 정도를 예상하면 좋습니다. 유리화를 하기 전에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쨌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를 더 큰 걸로 바꿔 놓을게요. 순서 2개 바꿔 놓을게요. 순서 2개 바꾸고 여기다가 유리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화 시킬 때 필요한 거는 곱해야 될 거는 3K 플러스 4 빼기 루트 3K 플러스 1. 분모 분자에 둘 다 곱해줘야겠죠. 루트 3K 플러스 4 빼기 루트 3K 플러스 1.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곱해서 유리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으로 내려와서 계속 쓰면 자, 그러면 K는 1부터 N까지 자, 분모입니다. 먼저 분모는 3K 플러스 4 앞에 거 제곱하면 3K 플러스 4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3K 플러스 1입니다. 빼주면 되고 위에 남는 건 3K 플러스 4 빼기 루트 3K 플러스 1. 이게 그대로 남죠. 1이니까. 자, 3K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밑에가 4에서 1 빼면 3이 남아요. 그래서 3분의 1을 앞으로 뺀 상태에서 분모가 3이 됩니다. 분모가 3이니까 3분의 1 앞으로 빼고 여기다가는 얘만 써줄게요. 분수가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3분의 1 앞에 그대로 냅두고 묶어준 다음에 1을 대입하면은 루트 7 빼기 3분의 1 앞에 냅두고 1 대입하면 루트 7 빼기 루트 4가 나옵니다. 더하기 2 대입하면 6, 4 루트 10 빼기 2 대입하면 루트 7이 나와요. 3 대입하면 루트 13 빼기 루트 10이 나와요.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대입할 거냐? 마지막 거 패턴 찾았으면 마지막 거 바로 대입해도 됩니다. 패턴 못 찾았으면 마지막에도 한 두세 개 정도 대입해주세요. 그냥 n 바로 대입할게요. 루트 3n 플러스 4 빼기 루트 3n 플러스 1이 되는데요. 지워지는 거 봅시다. 앞에 있는 루트 7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7은 지워져요. 앞에서 앞에 거, 뒤에서 뒤에 거. 앞에서 앞에 거, 뒤에서 뒤에 거. 앞에서 앞에 거, 뒤에서 뒤에 거.
앞에서 앞에 거, 뒤에서 뒤에 거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게, 자, 이미 다시 넘어갈게요. 3분의 1 앞에 있고요. 앞에서 마이너스 루트 4 남고, 뒤에서 플러스 루트 3n 플러스 4가 남아요. 이렇게. 맞나요? 맞죠? 얘가 몇이래? 얘가 3분의 5래. 3분의 5라 그랬죠. 그랬을 때 K값, N값 구하는 거야, N값. 이제 N값 구하면 돼. 양변에 3 곱해주면 얘 없어지고, 얘 루트 벗겨지죠?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n 플러스 4는 5가 나옵니다. 즉, 루트 3n 플러스 4는 7이 나오고요. 3n 플러스 4 또 밑으로 내려갈게요. 3n 플러스 4는 49가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3n은 45, n은 15가 나옵니다. 답이 이 끝에까지 왔어요. n이 15가 답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는 이제 일단은 첫째 항상 공차가 3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일반항 구해주고 여기다 대입을 해서 유리화 시켜주고 K1부터 N까지 대입해주면 지워질 거 다 지워지고 딱 두 개만 남습니다. 이게 3분의 5니까 뭐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N은 15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10번 문제. 수학적 기납법 문제네요. 수학적 기납법 문제. 자,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조금 칸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3의 2n 제곱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우리 예제 문제나 앞에 문제에서 푼 거는 거의 다 식이나 부등식을 증명했는데 이번에는 3의 2n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명제가 나왔죠. 이게 pn이 되는 거예요. pn. 어쨌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패턴은 똑같아요. 1번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성립 증명. 2번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데 뭐 이 패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갈게요. 자, 먼저 n이 1일 때는 이제 n에다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대로. n에 대입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8이 나오거든요. 8은 8의 배수죠? 1일 때 성립을 하는 겁니다. 보였죠?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빈칸만 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n이 k일 때 8의 배수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건 가정이죠.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k를 대입한 거 3의 2k-1을 8m이라고 뒀습니다. 8m. 왜냐면 8의 배수니까. 이게 8의 배수임으로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럼 8의 배수임을 표현할 때는 8 곱하기 자연수를 넣어주면 돼요. 8m이나 뭐 8l이라든지 8k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데 그래서 8m이라고 두고 m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해요.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3의 2 k 플러스 1 빼기 1이죠. 얘 정리하면 3의 2k 플러스 2 빼기 1인데 얘가 8의 배수여야 하는 거죠.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 이게 8의 배수인 걸 증명하려면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증명하냐? 얘가 8 곱하기 자연수꼴로 나온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럼 이게 8의 배수인 걸 증명하는 방법은 8 곱하기 자연수꼴로 나온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얘를 증명할 때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는 보통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가 직접 많이 해야 돼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데, 이거 올라와서. 지금 3의 2k, k 플러스에 대입했을 때죠. 이때 어떻게 이제 좀 정리를 하냐면은, 내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지금 3의 2k 플러스 1제곱 빼기 1은 위에 거 이제 분배해주면 2k 플러스 2 빼기 1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네모가 곱해져 있죠. 여기는 2k만이에요.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의 2k 곱하기 3의 제곱 빼기 1. 지금 2k 플러스 1을 곱하기로 나눠줬죠. 이거 지수법칙 거꾸로 한 겁니다. 얘 지수법칙 쓰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 9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이 나와요. 3의 제곱이 9니까.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숫자는 9가 됩니다. 저기까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떤 걸 보여야 돼? 얘가 8의 배수인 걸 보여야 되잖아. 지금 얘가 8의 배수인 걸 보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야. 목적지.
얘가 여기다 목적지 적어놨죠. 8의 배수인 걸 보이려면 8 곱하기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8 곱하기 자연수. 이게 목적지입니다, 지금. 8 곱하기 자연수. 8 곱하기 자연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8 곱하기 자연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8로 묶어놨죠? 그리고 뒤에 뭐, 네모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8 곱하기 이제 자연수꼴로 나타낸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죠.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3의 2n제곱 빼기 1은 8의 배수이다. 결론을 냈잖아. 왜? 여기서 증명이 끝났으니까. 그럼 네모칸에 뭘 들어갔는지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해서 얻어내야 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식을 8로 묶어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못 묶죠. 여기 앞에 9고, 뭐, 지금 상태에서 8로 묶으면 분수가 나오잖아. 분수가 나오면 안 되고, 8 곱하기 자연수로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8 곱하기 3의 k 더하기 3의 k 빼기 1. 지금 보면은 얘는 3의 k가 아니고 2k죠. 미안해요. 이 부분은 3의 2k입니다. 3의 2k, 3의 2k. 이렇게 나눠주면은 얘 지금 네모칸 층인데 얘가 3의 2k 제곱이 9개 있는 거거든. 9가 곱해졌으니까. 그걸 8개 하나로 쪼갠 거야. 얘는 3의 2k 제곱이 9개 있는 건데 8개 하나로 쪼개서 더했습니다. 이거 2개 더하면 9에 3의 2k 제곱 나와요. 9 곱하기 3의 2k 제곱. 그쵸?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수학적 기납법에서 k 플러스 1임을 증명할 때는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할 때는 가정을 이용해야 돼요. 항상. n이 k일 때 우리 8의 배수라고 가정을 했죠? 그때 가정했을 때 나온 식이 얘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똑같은 모양이 나왔어요. 여기에 똑같은 모양이 나왔죠. 저게 뭐라고? 8m이라고. 8m. 이 부분이 가정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데 얘가 얘로 바뀐 겁니다. 왜? 가정에 의해. 가정에서 얘는 8의 배수라 그랬고 그래서 얘를 8m이라고 뒀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8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8로 묶으면 3의 2k 제곱 더하기 m이 됩니다. 여기가 m이에요. 그러니까 m. 따라서 3의 2k 제곱도 자연수고 m도 자연수니까 더한 것도 자연수. 즉 8 곱하기 자연수꼴. 우리 목적지에 도달을 했어요. 목적지에 도달. 목적지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증명 끝난다 그랬지. k 플러스 2 따라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하고 3의 2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하고 1, 2번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3의 2n제곱 마이너스 1은 8의 배수이다.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 이 빈칸 채우기 문제들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핵심 부분이 결국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핵심 부분이 다 생략이 돼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거의 그러니까 푸는 수준으로 증명하는 수준으로 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조금 조작이 어렵죠. 앞에 등식이나 부등식 나왔을 때보다 조작이 조금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패턴 수학적 기납법이 나오면 n이 1일 때 성립하면 보이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정한 게 이겁니다.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야 된다. 그럼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려면 얘가 8의 배수인 걸 보여야 되고 그러려면 얘가 8 곱하기 자연수꼴로 나와야 된다. 이게 목적지다. 이게 목적지. 그래서 우리가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얘를 이거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거든요. 얘를 조작해 나가면서 8의 배수가 되는 거를 보인 거예요. 8로 묶어줘서 8 곱하기 자연수꼴로 나타내줘서 좀 어렵죠. 네. 마찬가지로 모르는 부분은 또 따로 질문을 하시고요. 따로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AN에서 등차수열입니다. 셋째 항이랑 15번째 항 알려줬고요. 일반 항 구하고 다음 A1부터 A20까지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항 2개 알려줬기 때문에 등차수열이고 항 2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먼저 A3 일반항 공식 먼저 쓸게요. 일반항 공식 A는 A 더하기 n-1t입니다. 여기서 A는 첫째 항이고 D는 공차죠. 자, 그럼 A3는 뭐 바로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써주면 되고 A3는 A 더하기 2D죠. 여기다 3을 넣어도 되고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나와도 되고 얘가 6이고요. A15는
a 플러스 14d죠. 얘가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우리가 a랑 d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식, 2식이라고 하면은 2식에서 1식을 빼면 우리가 d를 구할 수가 있겠죠. 2식에서 1식을 빼면 a 없어지고 12d는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래서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네요. 분수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a는 1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a는 3이 나오네요. 3. 3이 아닌데 9가 나오네요. a는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항 구할게요. a는 a 9 더하기 n-1 d 계산하면 a는 좀 더 계산을 할게요. 전개하면 9 빼기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3 따라서 an은 2분의 21 마이너스 2n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21이 됩니다. an 1번 답 구했어요. 1번 일반항은 마이너스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21. 자, 그리고 지금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절대값 쉬운 걸 더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은 알아요.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아는데 얘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줘야 되냐. 항이 지금 9, 첫째 항이 9예요. 첫째 항이 9.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9고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 즉 9부터 시작해서 2분의 3씩 줄어드는 애예요. 9 다음에 2분의 3이면 1.5씩 줄어드니까 뭐 7.5. 그 다음 6. 그 다음 4.5. 그 다음 3. 그 다음 1.5. 그 다음 0. 그 다음 마이너스 1.5. 이렇게 쭉 가는 애인데 양수일 때는 그냥 더하면 돼요. 양수일 때는. 절대값 씌워도 양수는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음수일 때는 절대값 씌우면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얘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즉 위에서 구한 an 있죠. an 얘가 0보다 큰 거, 작은 거를 나눠서 얘가 0보다 크려면 2분의 3n이 2분의 31이라고 썼죠. 2분의 21이죠. 2분의 3n이 2분의 21보다 작거나 같아야 이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따라서 3n이 2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n이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즉 1항부터 제7항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이유 제8항부터 제20항까지 구해야 되죠. 제20항까지는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여기다 썼을 때도 지금 7번째 항에서 딱 0되고 그 다음부터 음수잖아요. 이거를 사실 써서 안 풀고 이렇게 푼 거예요. 하나씩 써서 풀면은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면 못 푸니까. 즉 얘는 A1부터 A7은 그냥 구하면 됩니다. A1부터 A7은 그냥 합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A1부터 절대값 A20까지 더한 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A1부터 A7은 그냥 더해요. A1부터 A7은 그냥 더해요. 양수니까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에 A8부터는 마이너스를 붙어서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A20부터.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얘가 다 플러스가 돼서 A7항까지는 그냥 더하고 A8부터 A20은 더한 값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공식을 써주면 1항부터 7항까지 합공식, 1항부터 7항까지 합공식 2분의 항이 7개죠. 7 곱하기 첫째 항 9입니다. 9 더하기 마지막 항 써도 되는데 마지막 항 우리가 7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 7 대입하면은 A7은 7번째 항은 잠깐만 다른 공식 쓸게요. 2A 공식을 이걸 쓸게요. 뭘 써도 상관은 없는데 등차 수열의 합공식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t 이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 곱하기 n이 7이에요. 지금 항이 7개니까 2a 여기다 2 곱합니다. 18 더하기 n-1 6이죠. 6 곱하기 d d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얘는 1항부터 7항까지 더한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8항부터 20항까지 더한 걸 빼줘야 되는데 8항부터 20항까지는 항의 개수가 13개입니다. 얘는 20개 중에서 7개 빠졌으니까 항의 개수 13개. 그래서 n은 13 곱하기 마찬가지 첫째 항. 자, A8 구해야 돼요. A8. A8은 여기다 대입하면 A8 구할 수 있죠. A8은 8 넣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2분의 21. 즉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자, A8은 마이너스 2분의 3 인데 여기다 2를 곱해야 되니까 2A. 2A는 이게 여기서 여기 A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첫째 항. 이게 여기서의 A가 되는 거예요. 2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n-1, n-1 d. d는 또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렇게. 얘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밑으로 좀 내려가서 계산을 하면 2분의 7 곱하기 18 빼기 9입니다. 18 빼기 9 빼기 2분의 13 곱하기 마이너스 3 빼기 마찬가지로 빼기 18입니다. 그쵸? 2분의 7 곱하기 9니까 63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1인가요? 마이너스 21 21 곱하기 13은 3, 6, 273 마이너스 273. 그래서 얘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요. 계산을 해주면 2분의 336 약분해주면 168이 되네요. 168. 답은 2번의 답은 168이다. 2번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일단 1번에서 AN은 어떻게 구했는지 알죠? 1번에서 이제 세 번째 항이랑 15번째 항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해서 A랑 D를 구할 수 있고 일반항은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일반항 구하고 나서 이제 절대값 쉬운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절대값 쉬운 항들의 합은 양수인 거 7항까지는 그냥 더하고 음수인 거 8항부터 20항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앞에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7항까지 더한 값에서 8항에서 2항까지 더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이 부분 공식 어떻게 썼는지 알겠죠? 지금 이 공식에 다 대입을 한 겁니다. 여기선 8항부터 더했기 때문에 첫째 항이 A8이 되는 거예요. A8을 넣어준 거고 오케이 필요한 부분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12번으로 지우고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첫째 항부터 12항까지의 15항까지의 합이 195, 16항부터 30항까지 합이 645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 여기서도 우리가 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t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쓰면 S15는 2분의 15 곱하기 2a 더하기 14d고요. 얘가 195라고 알려줬고요. 그리고 여러분 16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이 645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A1부터 쭉쭉쭉 A15까지 더한 게 195고 A16부터 점점점 A30까지 더한 게 645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주면 A1부터 점점점 A30까지 더한 게 두 개 더한 거 74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40이 아니고 840이죠. 계산은 84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S30은 2분의 30 곱하기 2a 더하기 29d인데 얘가 8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왔죠?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연립을 해주면 되는데 연립하기 전에 좀 정리부터 좀 해야겠네요. 이 위의 식 정리하면은 2 곱하고 분배할게요. 30a 더하기 15 곱하기 14 210d 210d는 390이다. 식 하나 나오고요. 자, 밑에 거는 전개해주면 60a 더하기 30 곱하기 29네요. 870d는 2 곱하면
1680이 나옵니다. 이렇게 1번씩, 2번씩을 이렇게 연립하는 겁니다. 1번식에 2를 곱하면 1번식에다 2를 곱하는 거예요. 1번식에다 2를 곱하면 60A 더하기 420D는 780 나오고요. 얘는 3번이라고 할게요. 얘는 1번식에 2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2번에서 3번을 이제 빼주면 연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립하고 있어요. 빼주면 350D는 900이 나와요. 즉 D는 어디 계산이 좀 잘못됐나? 350D가 아니고 450D네요. 450D. 2번에서 3번을 빼면은 450D입니다. 450D는 900이 나와서 D가 2로 딱 나눠 떨어지고요. D2를 이제 1에다가 대입을 하면 1식에 대입하면 30A 더하기 420은 390이 나와서 30A가 마이너스 30, 즉 A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A랑 D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립 방정식이 조금 복잡해지긴 했는데 어찌됐든 S15랑 S30을 알면 이렇게 연립해서 우리가 A랑 D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제 S50을 구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첫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50을 구하면 얘는 공식이 2분의 50 곱하기 2A 더하기 49D가 됩니다. 2A 더하기 49D. 맞죠? 그러면은 대입을 해주면, 위에서 구한 거 대입해주면 2분의 5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98이 나와서 마이너스 2 더하기 98. 얘는 약분해주고요. 25로 약분해주고, 쟤는 25 곱하기 96이 나옵니다. 25 곱하기 96. 25 곱하기 96은 2400인가요? 네, 2400. 계산하면 2400 나옵니다. 100 곱하면 2500인데 거기서 100을 빼면 돼요. 2400. 답은 C2번의 답은 2400. C2번 문제가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일단 문제에서 S15랑 S30을 알려줬기 때문에 연립을 해서 우리가 A랑 D를 구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면 S50은 A랑 D 넣어서 구해주면 되겠죠. 필요한 부분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13번 지우고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3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2인 대각선의 길이가 2고요. 정사각형 R1이 있는데 R1의 한 변을 또 대각선으로 하는 R2를 만들어요.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R2. R2의 한 변을 또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R3. R3의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R4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정사각형을 계속 만들 때 정사각형 RN의 넓이를 TN이라고 하고요. 우리 보고 구하라 그런 거는 시그마죠. T1부터 T9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사각형 R1의 넓이, R2의 넓이, 그래서 R9의 넓이까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정사각형 R1의 넓이 T1을 구해볼게요. T1은 R1의 넓이입니다. 그쵸? 자, R1의 넓이 몇이죠? 대각선이 2잖아, 지금. 대각선이 2면은 여러분, 지금 R1이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얘가 R1인데, 대각선이 2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피타고라스 1대1대 루트 2.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R1의 넓이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에서 2가 나옵니다. T1은 2가 나오고요. T2 구해볼게요. T2는 R2의 넓이죠? 예. R2의 넓이는 R2는 얘잖아. 얘가 R2인데 얘는 이제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가 된 거죠.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 R2는 이제 R2는 이렇게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이번엔 루트 2가 된 거예요.
그럼 한 변의 길이 어떻게 되냐? 1대1 대 루트 2잖아. 근데 루트 2,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1대1 대 루트 2 쓰는 거예요. 1대1 대 루트 2.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를 1이 되는 거예요. 1. 1대1 대 루트 2니까. 1대1 대 루트 2. 그래서 넓이는 1 곱하기 1에서 1이 나옵니다. T3는 R3의 넓이죠. 지금 사각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겠죠? R3는 이제 얘입니다. R3는 얘예요. 얘는 이제 대각선의 길이가 1이 된 거죠. 이게 대각선이 된 거예요. 얘는 대각선의 길이가 1이 된 겁니다. R3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피타고라스 1대1 대 2 써주면 1대1 대 2 써주면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 나와요. 루트 2분의 1.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지금 규칙 찾았나요? 규칙 찾았을 거예요. 못 찾았으면 한 번 더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규칙을 볼게요. 지금 대각선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여기 대각선으로 가죠. 한 변의 길이가 여기 대각선으로. 한 변의 길이가 여기 대각선으로. 그러면서 한 변의 길이 구할 때 우리가 1대1 대 루트 2를 쓰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씩 계속 곱해져요. 한 변의 길이로 봤을 때 R1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였다가 1이 됐죠. 그리고 루트 2분의 1이 됐어요. 루트 2분의 1씩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그럼 넓이는 어떻게 변하냐? 넓이는 2였죠? 넓이는 2였는데 여기서 1이 됐죠? 여기서는 2분의 1이 됩니다. 넓이는 2분의 1씩 곱해져요. 넓이는 한 변의 길이에 두 변의 길이를 곱한 거기 때문에 제곱씩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씩 곱해진다면 넓이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이죠. 2분의 1씩 곱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넓이가 4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 거는 2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 넓이는 8분의 1이 될 겁니다. 얘 곱하면 8분의 1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을 이루는 겁니다. 만약에 한 변의 길이라 그랬으면은, 만약에 이게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으면은 공비가 루트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나올 텐데 우리는 넓이 구하는 거니까 얘를 봐줘야 되죠. 넓이는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몇 번째 항까지를 구하는 거예요? T9까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주시면, K는 1부터 9까지 TK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뭔지 알죠? R-1분의 1-R분으로 쓸게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그러면 이걸 써주면 1부터 9까지 TK의 합은 1-R분의 1-2분의 1분의 A가 지금 2예요. 2 곱하기 1-2분의 1의 항의 개수 9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분의 2 곱하기 1 빼기, 자, 2의 9제곱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512분의 1. 2의 10제곱이 1024죠.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분모분자에 2씩 곱해주면, 이거 그냥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쓸게요. 2의 9제곱분의 1. 굳이 9제곱까지 계산 안 해도 되겠네. 9제곱분의 1. 그리고 분모분자에 루트 2씩 곱해주면, 분모에서는 얘가 사라지고, 분자에서는 4 곱하기 1, 2의 9제곱 빼기 1이 되고요. 밑에 거, 이거 계산하면은 4 빼기 2의 7제곱분의 1 나와요. 2의 7제곱분의 1이니까, 128분의 1이 나옵니다. 128분의 1. 이 정도는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그럼 128분의 511이 나옵니다. 통분을 하면. 이게 답입니다. 4가 128분의 512에요. 128분의 512고, 거기서 128분의 1을 빼주면 128분의 511이 나옵니다. 이게 답. 자, 먼저 우리가 규칙성을 찾았어요. RN의 넓이 구하는 거죠. T1이 TN이 RN의 넓이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봤더니, 처음에는 루트 2,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루트 2분의 1 하면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씩 계속 곱해지는 등비수열이 나오고,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씩 곱해지는 등비수열이 나온다. 그래서 넓이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첫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나오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128분의 511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문제 남았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인데, 얘는 뭐 이미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 이거 통분해주면 알파 n 곱하기 베타 n분의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나와요. 베타 n 더하기 알파 n인데 뭐 순서는 거꾸로 써도 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덧셈은. 자, 이거 지금 곱이랑 합 나왔죠? 두근. 알파 베타는 여러분 두근이에요. 알파 n 베타는 두근인데 곱이랑 합 나왔어요. 그럼 뭐 써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죠. 사실 2차 방정식 나오고 두근이 알파 베타다 비슷하게 나오면 거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마이너스 a분의 b, n분의 1입니다. 그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요, a분의 c 하면 n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거든요. n 약분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n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그쵸? n분의 1이 나와요. 분모분자에 n을 곱해줄게요. 분모분자에 n을 곱해주면 위에는 n이 없어지고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1 나와요. 자,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은 마이너스 1은 숫자니까 그냥 앞으로 빼면 됩니다. 얘가 나오고요. 얘는 딱 봐도 어떤 모양이에요? 얘는 예제에도 나오는 그런 모양인데 부분분수 모양이죠. 부분분수. 이 부분 보면은 부분분수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전개에도 여러분 공식은 못 써요. 부분분수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앞에 빼고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b-a분의 1, 지금 b에서 a를 빼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분분수는 뭐냐? 부분분수 이제 다들 알겠지만 살짝 적으면 a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이게 부분분수 분해인데요. 이게 a고 이게 b예요. 이게 a고 이게 b. 근데 b에서 a를 빼면 1이 돼요. 이게 1이라는 얘기고 1분의 1이니까 생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얘는 남는 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밖에 없어요. 이렇게 남는 게 얘밖에 없고, 오케이, 상관없죠.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이제부터는 대입을 해줍니다. 1 대입. 그럼 1 빼기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 1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대입해요? 20까지. 20분의 1 빼기 21분의 1 여기까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다 지워지는 거죠. 이 패턴 많이들 겪어봤죠? 여기까지 딱 지워집니다.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지워질 때. 그래서 남는 게, 자, 마이너스 앞에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이너스 1 빼기 21분의 1이 남고 얘는 마이너스 21분의 20이 되는 거죠. 답은 마이너스 21분의 20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마이너스 빼놓은 거를 끝까지 잘 끌고 가야 됩니다. 이거 중간에 빠지면 답이 틀리는 거예요. 뭐 내가 마이너스를 끝까지 못 끌고 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안 빼놓고 계산을 해도 돼요. 어찌됐든 이 문제에서 핵심은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 이거 통분한 곳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고, 대입해서 정의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부분분수 분해다. 부분분수 분해를 써서 대입을 해주면 다 지워진다. 이 패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필기는 이제 멈춰놓고 하시면 돼요. 필요한 부분들. 자, 15번. 수열 AN의 일반항. AN이 일반항을 알려줬어요. 일반항을 알려줬고, 그때 두 개씩 곱한 거네요.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을 구하랍니다. 합을. 이거를 먼저 시그마로 좀 표현을 하면은, 이대로 놓고 보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고요. 시그마 이제 다들 익숙해져야겠죠. 이 식을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 더하기니까, 수열의 합이니까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K는 1부터 9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 A1 곱하기 A2니까 계속 하나씩 차이 나게끔 곱해지니까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이 되고요. 1 넣으면 이제 1, 2가 나오죠.
2 넣으면 2, 3, 3 넣으면 3, 4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와야 돼? 9, 10까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위에가 10이 아니고 9예요. 9, 10이 나오려고. 그쵸? 그래서 1부터 9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이라는 거 시그마로 나타내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제 여기다 이거를 대입하면 돼요. AK는 여러분, AK는 3K-2죠. AK 플러스 1은 저 자리에 K 플러스 1 넣으면은 3K 플러스 1 빼기 2가 돼서 3K 플러스 1이 됩니다. 3K 플러스 1. 그래서 AK는 이렇게 되고 AK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는 거 위에서 계산을 따로 해주고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K1부터 9까지 3K-2 곱하기 3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얘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전개를 한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돼요. 전개하면 9K제곱, 9K제곱 한 번에 갈게요. 플러스 3K 마이너스 6K. 플러스 3K 마이너스 6K니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9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다 끝났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눈에 보이죠? 9K 다 나눠주면 돼요. 이거 다 나눠서 써주면 K는 1부터 9까지. 자, 곱해져 있는 건 뺄 수 있고요. 더하기는 나눌 수 있고 빼기도 나눌 수 있고 하니까 다 이렇게 나눠서 써줄 수가 있는데 마지막 숫자에도 꼭 시그마를 붙여줘야 돼요. 저거 계산해주면 K제곱은 공식이 앞에 9가 있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19입니다. 2n 플러스 1이 n이 9니까 저거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3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요. 빼기 2는 9 곱해서 18로 나와야 되죠. 자, 이제 약분을 좀 할까요? 얘 약분하면 3, 2, 약분하면 5 됩니다. 얘는 그냥 얘랑 약분하면 5가 됩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이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얘는 먼저 계산이 조금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죠? 계산. 앞에 거는 27 곱하기 95예요. 일단 27 곱하기 95 첫 번째 거 27 곱하기 이거 두 개 곱하면 95 그쵸? 그 다음 빼기 얘는 한 번에 계산 가능하겠네요. 45 곱하기 3이니까 135 45 곱하기 3 135 빼기 18 얘만 계산해줍니다. 27 곱하기 95만 해주면 됩니다. 35 135 63 그다음에 2565에서 이 두 개 한 번에 뺄게요. 153을 빼면 됩니다. 153. 그쵸? 빼주면 2412가 나오네요. 2412. 얘가 답입니다. 2412. 마지막에 계산 좀 짜증났는데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핵심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를 이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이 문제를 거의 다 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그마로 표현해 준 다음에 얘랑 얘만 대입을 하면 간단하게 전개해서 나눠서 공식 쓰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시그마랑 일단 여러분들이 친해져야 돼요.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 어떤 식이 있을 때 그걸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이제. 자, 학생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시죠.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고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학생 n명을 n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조로 나누려면 2명 이상 있어야 되니까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an은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 이런 문제는 사실 방법의 수, 경우의 수 문제잖아.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어. 두 명을 이제 뭐 두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쵸? 그런 걸 구해서 규칙을 찾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 문제는. 매번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항의 차이점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차이점. 그러니까 관계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n 플러스 1을 an 플러스 1 얘는 n 플러스 1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란 말이야.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 n명을 두 조로 나눈 다음에
n명을 두 조로 나눈 후 나누면은 이제 이 나누는 경우의 수, 여기의 경우의 수는 an이 나오겠지. n명을 두 조로 나눈 경우의 수는 an이니까. 나눈 후에 이를 한 명이 남잖아. 남은 한 명을 두 조 중 어느 한 조에 넣는 거예요. 어느 한 조에 넣는 경우의 수. 이게 몇 개 나오죠? 이게 두 조 중 어느 한 조에 넣는 경우의 수니까 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 두 개. 남은 한 명이잖아. 한 명. 한 명을 1조에 넣든가 1조에 넣는 거 한 가지, 2조에 넣는 거 한 가지 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게 EAN개가 나옵니다. 일단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AN개인데 그 각각을 지금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AN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AN 플러스 1인데요. n 플러스 1명 이제 두 조로 나눌 건데 우리가 그걸 다 셀 필요는 없고 일단 n명을 두 조로 나눠. 그게 AN이잖아. 그 방법의 수가. n명을 두 조로 나눈 다음에 남은 한 명을 어떻게 할 거냐? 1조에 넣든지 2조에 넣든지 두 가지가 생긴다. 그래서 방법의 수는 EAN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AN 플러스 1은 EAN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가 좀 더 있어요. 특수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n명을 한 조로 넣고 n명과 나머지 한 명을 n명을 그러니까 1조로 넣고 n명을 1조로 넣고 나머지 한 명을 2조로 넣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이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더 나와. 딱 한 가지예요. 얘는. 왜 한 가지인지 알죠? n 플러스 1명이 있는데 그냥 n명을 1조로 넣고 n명을 1조로 넣고 한 명은 2조에 넣고 그래서 그 경우는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한 가지만 나와서 이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따라서 A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1이 돼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위에 써져 있죠. 이렇게. 이게 관계식이에요. 이 문제는 사실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이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 경우 AN, A1, A2, A3를 뭐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도 있겠지만 직접 구하기보다는 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를 이렇게 바로 생각해주면은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뒤에 수학익힘 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렵죠, 생각하기가. 그래서 답은 A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했는지 1번, 2번 나눠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1번에서는 n명을 두 조로 나눈 후에 남은 한 명을 두 조에 넣는 방법을 쓰니까 두 가지가 생겨서 2AN가지가 나오고 2번은 그냥 n명 한 명 따로 해서 한 가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거. 마지막 17번으로 갈게요. 16번 필기하시고 17번. 자, 이번에는 수학적 기납법 증명 문제네요. 수학적 기납법 증명 문제는 증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합시다. 자,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분홍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자,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죠. 그럼 1번을 보일 때 n이 5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돼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는 게 아니고 5 이상이기 때문에 5부터 보여주면 됩니다. 자, n이 5일 때는 먼저 좌변은 2의 5제곱이 되죠. 얘는 30이고요. 우변은 5의 제곱이 됩니다. 얘는 25예요. 뭐가 더 크죠? 네, 좌변이 더 크죠. 좌변이 더 큽니다. 2의 5제곱이 5의 제곱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성립을 합니다. n이 5일 때 성립함을 보였고요. 자, 2번 n이 k일 때. 자, 1번에서 왜 n이 5일 때 성립함 보이는지 알죠? 5부터 시작이니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면 이제 2의 k제곱은 k의 제곱보다 큰 거죠. 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립하는 애예요. 가정. 성립하는 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립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되냐? 결론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죠. 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결론이 나오려면 이 식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우리가 증명이 끝난다. 얘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얘가 목적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이제 양변에 일단 좌변 맞춰줘야겠죠. 좌변. 양변에 2를 곱하면 여러분 양변에 2 곱하면 부동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자, 2를 곱하면 2k 플러스 1의 제곱은 2 곱하기 k제곱이 나오겠죠. 2 곱하기 k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났을까요? 2k 플러스 1의 제곱은 2k 제곱보다 크다. 이건 참인식이에요. 왜냐면 얘가 참이니까 양변에 2 곱한 건 얘인데 얘도 참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우리가 참임을 보여야 되는 목적지는 얘인데 좌변은 같아졌어요. 얘랑. 근데 우변이 다르죠?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뭔지 여기다 먼저 써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얘예요. 얘.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얘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얘가 얘보다 커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식이야. 이게 필요해 지금 이 부분이. 그럼 이게 왜 되냐? 지금 2k제곱을 뭐 변형해봤자 이런 식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2k제곱은 뭐 전개할 것도 없고 인수분해할 것도 없고 그냥 이미 다 끝난 식인데 이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부분을 보여준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여줄 거냐? 빼서 보여줄 거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뺄게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도 되고, 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도 되고. 큰 거, 이게 지금 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k제곱에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한번 빼볼게요. 이 결론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만족하는 거고, 따라서 k 플러스 1을 성립하면서 증명이 아예 끝이 나는 겁니다. 어떤 패턴인지 알겠죠? 우리가 목적지를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2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자, 가로까지 다 풀었어요. 플러스 2k 플러스 1인데 다 풀어서 계산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거 뭐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지도 않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들도 들어가 있고 k가 자연수라 하더라도 지금 얘네들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확하지가 않는데 우리 k는 5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지금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죠. 여기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미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작을 때가 5니까. 물론 이걸 써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얘는 사실 0보다 큽니다. k가 5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렇게 볼게요. 이거 2차식이잖아. 2차식이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꼭지점 구하듯이 이렇게 바꿔 써줄 수가 있고 그럼 얘는 k-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사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어. k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프 자체가 지금 2차 함수로 생각을 하면은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인 아래로 블록인 그런 그래프가 나와요. 아래로 블록인 그런 그래프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5일 때 우리 지금 k는 5보다 크잖아요. 5일 때. 그래서 여기다 5를 대입해보면 k에 5를 대입해보면 4의 제곱 16, 14가 나와요. 그래서 k가 5일 때는 여기가 14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큽니다. 왜? k가 5보다 크므로. k가 5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 식은 항상 0보다 커요. 이게 지금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인 이런 2차 함수 그래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k가 5보다 크잖아. 5일 때 14야. 5일 때 5 대입하면 14가 나와. 5일 때 5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0보다 큰 부분.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없어요. 얘는 최소값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최소값이 14예요. 최소값이 14. 왜? 5일 때가 최소니까. 5일 때 14잖아. 따라서 0보다 그냥 큽니다. 최소값이 14니까 그냥 0보다 커요. 왜 0보다 큰지 알겠죠?
지금 증명이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2의 K제곱이 K제곱보다 크다. 이거는 참인식이잖아? 이걸 이용해서 얘를 보여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양변에 2를 곱하면 좌변은 얘랑 모양이 같아져요. 우변은 2K제곱이 나오는데 우리 목적지 모양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2K제곱이 얘보다 크면 돼요. 크거나 같으면 돼요. 사실 여기서는 크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크다가 나와요. 왜 크냐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거지. 얘가 더 큰 이유는. 어떻게? 빼서. 뺐더니 이런 식이 나왔고 이 식은 최소값이 14야. K가 5일 때가 최소인데 그게 14예요. K가 5일 때가. 왜냐면 K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 14가 돼서 0보다 항상 커요. 따라서 이 목적지. 따라서 여기가 더 쓰면 따라서 이 K 플러스 1의 제곱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고 그러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따라서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2의 n제곱 더하기 n제곱은 n에 대해 2의 n제곱 더하기 n제곱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립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처음에 따로 적어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 증명에는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건 내가 보려고 따로 적어놓은 거고 증명의 흐름은 n이 5일 때 보이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양변에 2를 곱해서 이게 성립함을 보이면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도 부가 설명입니다. 부가 설명.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부가 설명. 흐름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증명할 때는 결론을 항상 구석탱이나 밑에다 써놓고 내가 증명을 하라고 했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하니까. 오케이. 여기서 끝났네요. 대답원 마무리 17번까지 다 풀었고 마지막 16, 17번 좀 어렵죠? 예, 모르는 부분 있으면 또 따로 질문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